환하게 웃고 있죠? 제가 미국 출장 갖고 웃고 있는데 이게 좀 특별한 자리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출장을 한 10여 차례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리치와 제이가 이때 그 임원 미팅 했던 자리. 저도 몰랐어요. 거기 이렇게 그 본사 가면 이제 리더님들을 못 가고 우리 직원들만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스포츠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뭐 당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어떤 직원이 저희가 이제 JY거든. 재윤이니까 JY 너 여기 알아? 그래서 뭐야 여기 그랬더니 야 여기 리치 제이 여기 앉았던데요. 그러더니 책상 진짜 오래된 거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오늘처럼 강의할 날이 있을 것 같아갖고 사진을 미리 찍어놨습니다. 아마 리더님들 가기 어려운 자리인데 여기 보면 리치 제이 사진 있고 이때 여기서 그 임원 미팅했던 초창기 때 임원 미팅했던 자리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부제로 라이프 인리처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은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결국 삶은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저도 이제 리더님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저도 부제로 라이프 이니시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항상 퀴즈를 해요. 제가 그렇게 강의가 명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나눠주면서 분위기 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요. 글로벌 회사의 비전을 제가 한 세 개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아는 회사예요. 유명한 회사예요.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의 비전인가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총 세 문제를 드릴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바로 손 들고 저거 눈 마주치고 제가 지명하면 그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 자, 한번 눈 맞췄습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한 번에 맞추셨어요? 정답. 네. 예, 깐부 해동 아시죠? 깐부 치킨. 예. 제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뉴트리얼스 브랜드 스토리북. 예, 아직 출시 전입니다. 자, 보시죠. 네, 거기 네. 예. 네, 특별한 선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출시 전이어가지고 네 이번에 젠슨 형이 와가지고 그 JY 저도 JY인데 이재용 그다음 정의선 회장하고 같이 이제 깐부 치킨에서 치킨을 먹었잖아요. 예,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컴퓨터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운데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AI 약자로 AI입니다. AI.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 분야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쇼핑하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쇼핑 목적지가 되는 것. 여기서 힌트는 돈을 절약하고 최고의 쇼핑 목적지. 자, 저것도 맞췄습니다. 아쉽네요. 저 조금 유명한 회사인데 되게 큰 회사인데 오프라인. 자, 저도 맞췄어요. 월마트. 예, 정답입니다. 네. 아직 마지막 문제 남았어요. 예. 자, 얼마트죠? 세계 최대 그 쇼핑 그 저기를 우리 마트죠. 마트를 운영 회사죠. 세계.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상의 전기차 전환을 이끌어 21세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 회사. 여기서 힌트는 전기차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안 하신 분은 이쪽에 안 하는데 자, 눈 맞췄어요. 테슬라. 예, 맞습니다. 테슬라. 예. 예. 네. 자, 두 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 글로벌 회사들 보니까 어때요?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테슬라 보면 전기차라고 나와있죠? 그다음에 우리 그 엔비디아는 뭐라고 돼 있죠? 인공지능 분야에 선도하는 회사가 되고 월마트는 돈을 절약해서 쇼핑 뭐 목적지가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암해 볼까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약간 여기 지금 성당이나 교회나 사찰에 와가지고 우리 종교인 분이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약간 도덕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결국은 people이에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 22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품 전달과 후원이죠. 후원을 하면서 또 사업 기회를 전달하잖아요. 그걸 우리 시스템 용어로 STP라고 하잖아요. 쇼더 플랜, 쉐어더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왜 그러죠? 결국 이제 그 사업 설명하는 거는 이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제 말귀를 좀 알아들어가지고 이 아메이에 좀 뭐 씨앗을 전달해가지고 뭔가 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더블 X를 전달 왜 전달하죠? 우리 소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가정에 좀 건강 좀 회복해가지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 아닌가요? 그 선한 마음이 여기 우리 정체성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게 우리 창업자님이 어떻게 이런 저기 비전을 만들었을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고대 나침반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네. 별자리, 그제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이 북극성이라는 거는 올바른 방향을 하는 나침반, 비즈니스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북극성을 논의하고자 우리 비즈니스의 나침반을 논의하고자 지난 5월 달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우리 파운더스 카운슬이 열렸어요. 이때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열렸는데 이때 핵심이 뭐였냐면 앞으로 또 다른 아메이 100년을 준비한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미래의 성장을 가속화할 핵심 전략. 첫 번째, 창업 이념과 가치 향상.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 포트폴리오의 극대화. 세 번째, 사업 기회 강화. 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학생들 아시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몇 번 놓죠? 1번. 1번에 놓죠. 이거 뭐 당연히 제품하고 보너스 이런 거 당연히 하는 거 중요해. 근데 왜 이 창업 이념과 가치를 먼저 놨을까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와 제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아메이가 100주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투더 베이직으로 해서 우리 아메이의 다시 창업 이념과 가치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이념과 가치, 비전 그리고 미션을 다시 좀 재정립했어요. 그래서 보면 창업 이념은 똑같습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영업부 코디네이터였거든요. 옛날에는 컨설턴트라는 말 안 쓰고 코디네이터 썼어요. 아마 이은재 리더님은 아실 거예요. 코디 그래가지고 제가 웅진하고 자꾸만 비교돼가지고 나 웅진 아닌데 이거 명함 보면 자꾸만 제가 정수기가 알아주는 줄 알고 제 친구들이 오해해가지고 참. 네, 지금은 고품격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네, 코디였을 때 제가 그 선배들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가 희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가치가 예전엔 6밸류에서 6가지였어요. 근데 그게 4가지로 정립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 그러니까 창업 이점 4가지, 가치 4가지, 4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비전이 원래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라고 했고 헬스어가 들어갔어요. 중간에. 근데 다시 네, 녹음하셔도 됩니다. 제 거는. 네. 예, 그래서 이 헬시어라는 말이 빠지고 다시 오리지널인 헬핑 피플 리브 베더 라이브스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션을 대정립해가지고 이렇게 창업 이념, 가치, 비전, 미션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5월달에 한번 발표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스토리를 얘기할 거예요. 이 아메의 철학과 가치라는 게 이 뿌리가 결국 리치와 제이의 삶에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거를 남겼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저는 올바른 성장 과정과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정의했어요. 자, 여기 굉장히 귀여운 꼬마가 있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이? 이거 좀 나오는데. 리치 디보스. 아, 리치 디보스입니다. 네. 리치 디보스는 1926년 3월 4일 이제 미국의 미시간주라는 데가 있어요. 디트로이트 있는 데인데 거기 저쪽 북쪽에 있어요. 굉장히 추워요. 저 많이 가봤는데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1926년 3월 4일에 정확하게 외울까요? 왜냐면 제가 50년 뒤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그 생일이 거의 같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태어났을 때 여기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민을 왔어요. 어디서 이민하냐면 네덜란드에서 이민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더치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더치 커뮤니티. 더치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죠. 더치 페이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더치 커뮤니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신앙심이 엄청 강해요. 기독교적인 신앙이 강하고 그다음 믿음, 그다음에 사업가 마인드 이런 게 신뢰 이런 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어떤 그런 그 가족의 그런 기류를 받아가면서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 그 암의 정신에 묻어놨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꼬마였던 리치드 보스가 이제 3살 무렵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이 경제대공황은 뭐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가정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실업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원래 전기기술자였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실직을 당해가지고 집도 막 압류당하고, 그럼 어디서 살아야 돼? 우리 그럴 때 이제 마지막 힘들 때 이제 마지막 볼이 어디죠? 할아버지 집.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기거하면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예,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근데 그때 좀 아무래도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겠죠. 예, 아마 상상을 해보면 할아버지 집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보통 이렇게 조금 불우한 가정에 되거나 가난하게 되면 좀 이제 이건 그럴 수도 제가 이럴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뭐 사주고 싶은 것도 못 사주니까 애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가거나. 근데 이 아버님이 항상 리치드 보스 우리 아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이은재 리더님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 미팅할 때마다 무슨 말 많이 하죠? You can do it.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끊임없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리치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자님이 항상 뭐라고 그러죠?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업자 서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서전에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단어 3A. 처음에 애트모스피어 분위기, 두 번째 애티튜드, 그다음 마지막 3번째 액션. 그냥 똑같이 대입하면 맞아요. 긍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애트모스피어가 긍정적인 태도 애티튜드를 갖고,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있어야 긍정적인 액션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로부터 시작되죠? 긍정적인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 둥글레 미팅하고 이제 리더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번 달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서로 도전합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부정적인 환경이면 이게 될 수가 없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긍정적인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긍정적인 태도로 그때 이제 사람이 변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면 이제 행동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긍정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리고 이제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이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접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면허증을 따가지고. 근데 자기 차가 없는 애들은 이제 버스를, 이제 노란색 이제 스쿨 버스를 타고 다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 좀 집이 좀 가난했으니까 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집 근처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고3 선배 차량인 거예요. 근데 차량인데 항상 이 차를, 멋있는 포드 모델의 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혼자서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우리 학교 선배 차인데 이 선배한테 차를 얻어 타면 우리가 훨씬 편하겠구나. 그래서 그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 선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러면 기름값을 일주일에 25센트 줄래? 이게 25센트 라이드 출발점이에요. 우리 그 자전거 타는 우리 25센트 실내 자전거. 이게 당시에 25센트를 내라고 하면서 같이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 선배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원한 자유기업인 제이벤 앤델 우리 창업자님이셨어요.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 파트너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이 선배, 고3 선배하고 같이 이제 카풀을 하는 거야. 옆에 타가지고. 그러면 그 남자 둘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여기 우리 남성 리더님도 잘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에너지가 많아요. 또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막 엄청 많아. 그래서 아마 차에서 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애는 누굴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했을까요? 아, 저는 그 얘기로 소재가 다 떨어지면 무슨 얘기를 했냐? 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 이 둘은 계속 서신왕래를 하고 나중에 같이 사업을 이렇게 꿈꾼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시절에 서로 카풀을 하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분명히 저는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났었고,
미국이 이제 뒤늦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 베넨데 창업자님이 고3이었다고 했잖아요. 졸업을 하면 바로 군대로 이제 징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교로 갔었고 그리고 리치지 보스 창업자님도 이제 고등학교 3대 고3 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은 계속 편지로 서신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그 리치와 제이 두 분이 같이 휴가를 때 맞춰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치지 보스 창업자님 그때 차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예. 근데 보통 우리 평범한 학생들 같았으면 보통 20살, 21살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먹고 살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야, 대학 가자. 아니면 취업하자.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둘이서 제가 아까 말했죠. 카풀에서 무슨 얘기했다? 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믿었잖아요. 뭘 하냐면 우리는 같이 우리만의 사업을 하자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해서 바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데 제가 두 번째 장면은 구사일생 그리고 누트라이터의 만남이라고 정의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대를 이제 딱 1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어요. 이제 리치보스 창업자님 군대 간 다음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차곡차곡 월급이 나왔을 겁니까? 월급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하자 하면서 둘이서 20살 때 덜컥 비행기를 사게 됩니다. 이 비행기를 샀는데 그때 왜 비행기 샀는지를 자서전에 써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항공 이제 비행 산업이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공 산업이 막 태동할 때 있었고 그래서 2인용 경비행기를 샀다가 이거를 할부금을 샀을 거 아닙니까? 돈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갚아야 되니까 회사를 차립니다. 그 회사 이름이 여기 보면 울버린이라고 돼 있어요. 울버린 항공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에이다에 가면 울버린 항공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업도 받고 그러고 나중에 예전에 그 뉴다이아몬드 분들 헤리티지 캠프 가면 여기서 이제 그 항공학교에서 같이 파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울버린 항공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당시에 이제 낮에는 비행기 산업, 그다음 비행기로 해가지고 교습하는 거,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구경꾼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친구도 대동하고 왔으니까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의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 관리, 그다음 마케팅, 영업 이런 거를 다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둘은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든지 해봤어요.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 이제 울버린 학교 됐으니까 울버린 학교를 이제 이 사업을 정리하고 야 우리 남미 여행 한번 떠나보자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운전도 할 줄 몰랐어요. 배운전은. 그래서 급하게 또 이제 엘리자베스를 사가지고 남미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남미 여행을 떠났던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이게 소리가 안 되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당시에 그 제가 이제 본사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 본사에 가면 헤리티지 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리치 디보스 그때 제이벤데 그 유품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이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항해지도예요, 항해지도. 그래서 제가 훗날 또 오늘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오늘 강의 자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경험을 살려가지고 먼 훗날 엘리자베스호가 이제 침몰하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스피치 트라이오 오 크라이아라는 해보거나 울거나라고 해가지고 스피치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훗날 나는 해보거나 울거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그런 내 경험을 인용한 적이 있다. 주제는 간단하다. 학벌, 경험, 배경 등을 핑계 삼아 익숙하지 않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그때 미리 포기하고 주저한다. 신세 한탄하며 울겠는가? 아니면 한번 해보겠는가? 한번 해봐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해라. 내 경험상 우는 것보다 해보는 게 항상 나았다. 아마 리더님들 뭔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많이 뭐 고민이 될 거예요.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리치 디보스의 그 이 스피치 해보거나 울거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꿈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 확신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엘자베스를 타고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이밴드 창업자님 어머니가 식탁 위에 뭐 이런 게 있었네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좀 생소했었던 건강보조식품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회사 걸까요? 네, 맞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우리 다 알고 있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이 뉴트리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아메이의 시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이제 리치와 제이 그러니까 특히 제이밴드 어머니께서 그 뉴트리라이트 비타민을 복용하고 나서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너 사업하잖아. 네 사촌이 있는데 시카고 사는 네 사촌이 뉴트리라이트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더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럼 바로 했을까요? 아니죠. 에게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사업해요? 뭐 이렇겠죠. 근데 우린 포기하지 않잖아. 우리 아메이 정신은. 그래서 그때 사촌이 누구냐면 시카고에 살고 있는 닐 마스칸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닐 마스칸트가 와서 리치와 제이한테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닐 마스칸트의 다운라인으로 가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중에 자리 코퍼레이션에서 그때 둘이서 같이 그 합자로 해가지고 자리 코퍼레이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만나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리치제의 스토리인데 어, 여기 보면 이름이 마이팅거 앤 캐스벨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이거 뭐 창업자 서적에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뉴트라이트 스토리북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 되게 좀 자세하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뉴트라이트를 만든 분이 누구 다 아시죠? 칼 렘버그 박사님이시잖아요. 닥터 쌤의 아버님 칼 렘버그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비타민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뉴트리라이트라고 만드는데 이분이 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소위 말해서 영업이 안 되는 거야. 영업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고민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까 해가지고 지금도 있죠. 카네기 스쿨이라고.
카네기 스쿨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카네기 스쿨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뒤에 있는 캐슬베리라는 박사를 만납니다. 캐슬베리라는 사람이 심리학 박사예요. 심리학 박사인데 이분한테 뉴트라이트 너무 좋은데 이게 판매 경로가 없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캐슬베리 박사가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줘요. 근데 여기 앞에 마이팅거라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이 마이팅거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의 더글라스 항공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트레이너였어요. 우리 서민규 팀장님 같은 트레이너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영업직 사원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는 트레이너였는데 근데 교육을 시키면 시켜가지고 뭔가 성공을 했잖아. 그럼 본사에서 다 빼가는 거야. 어? 또 여기 실적 났네. 야, 너무 잘한다. 빼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교육시켜가지고 사람을 키워봤자 헛수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캐슬베리 박사가 이때 마이팅거라는 분을 자문을 이제 해줬었어요. 그때 상담을 해주셨는데,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둘이서 좀 합심해갖고 이게 칼렌버그 박사님의 뉴트리아트 제품 한번 판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당시에는 생소했었던 이 멀티레벨 마케팅, 어떤 단계를 여러 개 하는 다단계처럼 이 멀티레벨 마케팅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1945년 9월 1일. 그래서 우리 회계 연도가 9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이 마이팅거 캐스베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왜 희한하다고 1월 1일이 아니고 회계연도 9월 1일일까? 다들 의구심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회계연도 시작을 9월 1일부터 이제 영업 개시가 시작되면서 이 마이팅거 앤 캐스베리라는 이 지금으로만 LOS야. 우리 드림마크 같은 그룹. 그래서 우리가 한국함에서 공급해 주잖아요, 제품을. 그래서 이 마이팅거 캐스베리 통해서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수당을 받고 약간 이런 개념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팅건 캐스베리에 어떻게 보면 다운라인 마스칸트 있고 마스칸트의 다운라인이 이제 리치화돼 있는데 근데 이 비타민이 너무 잘 나가니까 좀 시기하는 데가 나와요, 업종이. 어딜까요?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네, 제약. 왜냐하면 이것이 약도 아닌 것이 이것이 몸이 좋아진대. 또 건강해진대. 이게 또 뭐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약사들이? 가만히 안 있지. 이제 난리 나지. 그래서 어디 찔러? 바로 여기 식약청에 찔리지. 식약청에다가 미국 FDA한테 쟤 뉴트리아이트 문제 많다. 쟤네들이 왜 약도 아닌 것이 비타민을 가지고 저렇게 건강이 좋아진다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규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뉴트리아이트가 잘 나가다가 이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요. 드디어 이제 아메리카노, 이제 아메이가 탄생하는 배경인데 우리 인생도 그렇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항상 탄탄대로 가다가 항상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우리 매달 어려움 만나는 것처럼 때로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자어로 호사다마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일이 있다고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세 번째 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칼렌버 박사님과 마이팅건 캐스베리 이 둘이서 한때 잘 나가다가 이 미국 FDA가 이게 그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막 반토막 나고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렌버 박사님은 경영자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 매출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를 타게 보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냐면 야, 우리가 비타민만 하잖아. 이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좋았어. 근데 이거를 여기 마이팅걸 캐스벨을 안 주고 그냥 소비자하고 직거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난리가 난 거지. 야, 우리한테 너네 뉴트라이트도 해줬으면 화장품도 똑같이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뜩이나 회사 어려운데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회사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회사하고 이 그 그룹 우리 리더님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비즈니스 폭망하게 돼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그래서 이때 교훈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58년도였었습니다. 때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우리도 여름에 나름대로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1박 2일 캠프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캠프 같은 거를 그때 미시간주의 남쪽으로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 같이 가면서 그때 파트너들하고 결단을 해요. 이제 뉴트라이트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논의하다가 파트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회사를 만들자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직접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름을 아메리칸 웨이, 아메리칸 웨이라고 처음에 졌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한국말은 뭐죠? 미국적 방식이잖아. 그게 너무 길잖아. 그래갖고 아메이,
아메이라고 이렇게 짧게 해서 아메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메이가 어떤 의미? 미국적 방식. 그냥 미국적인 방식인 거예요. 자, 미국적 방식인데 미국적 방식이 뭐죠? 이런님들 미국 하면 가장 기억나는 거 이제 누구나 꿈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끝판왕은 미국인데 여기서 리처 제이는 다른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자, 자기 사업을 하는 거. 누구나 자기 사업을 꿈꿔요. 근데 리더님들 사업 결단했을 때 가장 많이 읽은 책 무슨 책이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더불어 산다고 분명히 돼 있죠.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야.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기 사업을 꿈꿨던 거예요.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우리 다 같이 성공하자. 그게 아메이 정신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메이가 처음에 태동했었던 그 정신이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 성공하자는 자기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리치와 제이가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분이 뉴트라이트 ABO를 해봤던 경험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냐면 여기서 문제점들을 알았어. 자, 이거를 나는 아메이를 만들 때 더 개선해 갖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세 가지 개선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상 플랜을 개선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MLM 방식으로 해서 후원상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상위 직급들이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패스스루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업라인이 내 업라인 있지만 내가 노력하면 내가 더 업라인 역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차선은 언제든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잖아. 추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스루 방식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핀 레벨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버가 은이잖아요. 그다음에 골드 금, 그다음에 플래티넘 백금,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순서에 핀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 보상과 인정이란 두 개 축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이제 보너스로 어느 정도 되는데 인정이라는 게 없었는데 인정이라는 거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각 레벨별 인정식이라는 거 도입하면서 드디어 아메이가 보상과 인정이라는 두 개 축으로 하는 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많은 스피치를 했는데 우리 회사의 기치를 자유기업 시스템을 수호하자 이런 기치를 내면서 두 가지 마케팅 플랜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홈케어 노하우 애니어 도어 스텝스. 이건 뭐냐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지방관리 노하우. 우리 아메의 첫 제품이 뭐였죠? LOC, 프리스크라고 해갖고 LOC였잖아요. 이 LOC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LOC를 전달하기 위해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지방관리 노하우라는 첫 번째 슬로건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슬로건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프리스크, 프리스크 LOC의 원조인 프리스크가 1960년도에 당시에 하나 50만 부 정도 됐는데 3년 뒤에는 2,100만 부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사회에서 세제용품의 대명사가 됩니다. LOC가 크게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 슬로건이 뭐였냐면 샵 without going shopping. 쇼핑하러 가지 말고 쇼핑하세요. 왜냐면 그때는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 게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디오 광고에도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 직접 판매 방식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마케팅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데 하면서 아메이를 드디어 계속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TV 광고를 했는데 잠깐 볼게요. 네. 다 이해하셨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 백인 아저씨 있죠, 할아버지. 누구냐면 밥 호프라는 분이에요. 우리 빌 코스비 아세요? 코스비 가족. 이거 알면 나하고 좀 같은 세대인데. 코스비 가족이 이제 흑인 배우, 있죠, 코미디언. 그 분과 쌍대 양대산맥 백인 중에. 그래서 이 코미디계를 미국에서는 거의 완성했다는 분이 이분이에요. 바보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나와서 나 배고픈데 뭐 없어 그러니까 아메이 푸드바 있어 그랬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에이비오야 아메이 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잠깐 푸는 건데 이렇게 또 이제 광고를 또 시작하고요. 그래도 이뿐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쇼케이스 버스. 미국은 너무 크잖아, 땅이. 그러니까 이 버스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반짝이는 집안을 위한 비범한 생각. 구경 대환영 무료 전시. 무료 전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료 전시. 돈을 그 무료로 전시한다고. 그러면서 이 쇼케이스 버스라면서 어떻게 쇼케이스 버스가 어떻게 보면 아메이 초창기 때 상징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죠. 뭐 광고도 하고 잡지에도 실리고 마케팅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쇼케이스 버스도 하잖아요.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왜냐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아메이 회사의 중요한 경영 원칙.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 회사가 성장한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장해야지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원칙이 이거예요. 회사는 사업자의 성장을 끝까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고요. 네, 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아메이가 점점점 성장을 했어요. 드디어 1972년도에 연매출 1억 8천만 달, 1억 불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아메리카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뭔가 이제 당시는 1972년도인데 뭔가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지금까지는 홈케어로 여기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칼렌보 박사님이 하는 뉴트라이트는 아메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대요, 매출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졌는데 그때 칼렌보 박사님 찾아가서 아메이가 뉴트리얼트를 드디어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헬스앤웰빙 시장이 커질 줄 몰랐어요. 뉴트리얼트가 우리 어떻게 보면 건강보조식품의 대명사나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작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뉴트리얼트를 인수하면서 드디어 아메이가 이제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자, 그리고 1975년도에 2억 불이 돌파하면서 아메이가 드디어 세계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미국 북미뿐만 아니고 호주, 영국, 독일 등에 이렇게 또 진출하게 되고 91년도는 또 한국도 이렇게 진출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게 지금 딱 봤을 때는 탄탄대로예요, 탄탄대로. 정말 너무 잘 나가, 진짜 잘 나갔는데 그게 모든 게 탄탄대로인 줄만 알았죠. 꿈과 같이. 왜냐면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뭔가 운명이라는 게 1975년도에 연방통상위원회, 우리로 말하면 공정위 같은 조직인데 아메이를 피라미드라고 죄송합니다. 요즘도 피라미드 말하는 분 있나요? 참 안타까워요. 이거 미국 정부에서 이거 다 보증했는데 아메이 피라미드 아니라고. 제소해가지고 2년 6개월간의 긴 법정 투쟁, 그다음 6개월간의 청문회 통해서 결론이 났어요. 미국 땅 뭐라고 났냐면 아메이 보상 플랜은 피라미드 상술이 아니다.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제품 구매 총액에 따라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리더님들이 다 계시는데 여기에 만약 이달에 아무도 제품을 구매 안 했어. 그러면 PB가 스폰서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 근데 이 중에 몇 번이 구매했어. 그러면 그거 합산이 내 그룹 PB가 되는 거잖아. 근데 피라미드는 가입하는 순간 강매를 하고 무조건 상위 스폰서가 많이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다 나와 있으나 미국 정부에서 보정한다는 거. 자, 그래서 사업자의 수입은 철저하게 당사자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이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제 잘 돼가려는 게 또 시련이 왔어요. 또 시련이 좀 이제 시련을 극복하니까 그때 당시는 1982년도 캐나다에서 국세청이 아메이 캐나다 본사를 급습해 가서 아메이 캐나다가 허위 관세 신고를 했다고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언론에서 아메이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여론 몰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런 뭐 벌 받아라 뭐 비열한 탈세 뭐 이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의도적인 공격이 결국 이 그때 당시에 캐나다 아메이뿐만 아니고 미국 아메이 본사까지도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퍼레이트 젯이라고 해서 전용기가 있어요. 이제 미국 에이다에서 전용기를 띄워서 캐나다를 가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게 압류당하니까 그걸 못 갔대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합의를 보게 됩니다. 한 2,100만 불 정도 내가지고 합의를 보게 됐는데 그때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캐나다 포기합시다. 뭐 별로 매출도 안 큰데 그냥 포기하고 우리 미국만 합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을까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니치와 제이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 아메이는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나오는 이 원칙을 재확인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리치와 제 창업자님이 커미트먼트 한 거거든. 우리 약속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여 개 국가 진출해 돼 있잖아요. 제 직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자,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100여 개 국가 다 난다. 절대 아닙니다. 저기 남미나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조그만 시장들은 적자예요, 적자. 솔직히 말해서 흑자 나는 데는 상위 뭐 한 10개 정도 마켓 요 정도. 특히 한국아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마켓이니까. 근데 아메이는 왜 적자가 나면 보통 회사들은 철수하거든요. 왜 철수 안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업자님이 약속을 했거든. 사업자 아메이가 적자 나더라도 우리는 아메이는 끝까지 사업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이렇게 또 사업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들이 모든 기회가 됐었던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어,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강의하면서 그 나중에 그 김상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인문학 많이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인문학 많이 강의하시는데 이제 유튜브에 찾으면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배우는 뭐 이런 지혜들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 그 희극은 그 사회의 판을 키우고 비극은 그 사회의 시스템을 공고하게 한다. 우리가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나면 뭐를 만들죠? 법을 제정하죠. 그러면서 또 뭔가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아메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예, 어려움이 많으면서 어떤 기회냐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지금 역사가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의도적인 공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메이가 진출하는 국가에서 모두 똑같이 일어나요. 뭐 중국도 그랬죠. 일본도 그랬죠. 그다음에 인도도 최근에 그랬죠. 우리나라 없을 것 같아요? 91년도 진출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뭐 피라미드 논쟁, 금붕어 뭐 사건 해가지고 막 하고 우리 윤재 리더님이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셨을 때 아마 방판법 논쟁 그때 막 PD 수첩에서 막 때렸거든요. 막 교사가 왜 아메이 제품 전달하냐? 막 이래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아메이 막 코너로 몰고 그러면서 막 엄청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렇게 우리 탑리더님 이은재 리더님 같은 분이 끝까지 아메이를 버텼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메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탑리더니 이은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의 마음을. 네. 음. 저는 이런 탑리더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런 분이 없었으면 제가 취업 못했겠죠. 그쵸? 지금 아마 암에 반토막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재리님 없었으면. 그쵸?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시스템을 공고하게 했어요. 제가 암의 직원으로서 한마디 하는데요. 우리 회사처럼 법을 너무 잘 지키는 회사도 없어요. 제가 보면 답답할 정도예요. 왜냐면 무슨 법정 한 줄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은 뭐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막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돈 주면 되잖아.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 로비도 안 돼. 뭐 안 되니까 뭐 그냥 하면 법에서 때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해요. FM대로. 그래서 조금 저희가 막 뭐 광고심의법이나 이런 법들이 강화돼가지고 우리가 막 자료 같은 것도 막 서민규 팀장님 여기서 뉴스타트 강의하면 막 강의 자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못 주는 이유가 이 법 때문에 그래. 법 때문에. 예. 왜냐면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뒤로 어떻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시스템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베는데 창업자님은 한 2004년도 12월 달 정도쯤에 파킨슨병을 먼저 돌아가시고 리치즈버스 창업자님은 92세까지 좀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뭐 심장 수술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때 여기 어딘지 아세요? 분당 ABC. 분당 ABC에서 그때 이제 9월 6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조문을 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제 선배하고 같이 조문을 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A자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초대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국화한송이 좀 갖다 드리려고 제가 또 이제 우리 영업부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국화한송이를 또 조문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 예, 9월 6일 맞네요. 2018년도네요. 9월 6일 날 돌아가시고 그때 이렇게 또 조문을 많은 리더님들이 와서 조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이제 동료분들 이제 나이 또래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도 돌아가시거나 이런 장례식장 많이 가는데 장례식장을 가면 아 이분이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게 약간 보여요. 궤적이 좀 삶의 궤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약간 이 영상 숙연해지는 영상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 18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본사에서 장례식 영상을 보내왔어요. 저희한테. 근데 아무도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갖고 있다가 또 오늘처럼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잘 모았다가 야 이거를 너무 기니까 내용이 이거를 좀 번역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자. 오늘처럼 강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리더인들 보면 굉장히 조금 숙연해지고 우리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철학과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느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숙연해진 영상이죠. 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 굉장히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우리한테 무엇을 남겨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산. 유산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유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유산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아드님이 얘기했죠. 조건 없는 사랑. 이제 컴패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말 이게 헬핑 피플 해주고 우리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유산을 많이 좀 감동 있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육성으로 남겨둔 유산도 있어요. 많은 스피치들을 남겨두는데 아까 우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셀링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알리는 민간 대사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60년도 때 그때 당시에 이 셀링 아메리카라는 연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자유대단에서 해밀턴상도 이렇게 좀 받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엘리자베스호의 교훈 해보거나 울거나 뭐 리더님도 굉장히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거를 주저앉아야 될지 아니면 도전해야 될지 뭐 이런 많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A 컨텐츠에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라고 치면 여기 영상들 쫙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이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 영상들이 있으니까 해보거나 울거나를 혹시 좀 힘드실 때, 창업자님 얘기를 듣고 싶으실 때 요걸 한번 보시면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항상 얘기했죠. You can do it. 그때 배웠잖아요. 아까 긍정적인 환경은 긍정적인 태도를 얻고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단어. 그래서 애트모스피어 분위기, 두 번째 애티튜드,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좀 혹시 우리 그룹에 변화가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한 번 더 역시 마찬가지로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 보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은 우리 그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추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풍을 불거나 역풍이 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좌절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똑똑한 대처법, 그리고 포윈즈라고 네 가지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그게 어떤 위기인지를 현명하게 보면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또 만약에 어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뭔가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리치버스 창업자님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디즈니를 창업했던 그 월트 디즈니. 다 아시죠? 월트 디즈니. 한번 다 아실 겁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 여기 우물인데 독약을 쳐. 그러면 마을 사람들 다 우물 마실 거 아니에요. 빨래도 하고 뭐 물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 사람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뭔가 조직이나 이런 데 항상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빗대서 우물에 독약 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암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불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잔디 깎는 사람들, 롬 모이어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미국은 아파트 생활이 아니고 그 주택 생활 하잖아요. 그럼 앞에 잔디를 다 깎아야 돼요. 잔디를 깎으려면 소리가 나니까 여기 헤드셋 같은 거 찰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평소에 세금도 잘 내. 그리고 법도 잘 지켜.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어. 1도 관심 없어. 그냥 내 것만 하면 돼. 근데 피해는 안 줘.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라이프 인핸서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긍정의 언어를 쓰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는 우리 에이브들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때 리치드 보스가 딱 무릎을 치면서 그래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메하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면서 여긴 인핸서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스피치 할 때는 인니처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이름이 라이프 인니처 오재윤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라이프 인니처는 누구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다. 그리고 이 리더님들께서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바로 근간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창업자님, 리치즈보스 창업자님이 자서전인 심플리 리치에서 이렇게 했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언이죠. 저희한테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버님이 항상 어렸을 때마다 용기를 줬던 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a life in nature, you can do it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조금 이미 시작한 지 좀 되신 분도 계실 건데 공통적으로 뭔가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창업자 서적도 많이 읽고 이 아메이가 어떤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또 아무래도 회계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리더님들이 또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이 아메이가 지켜준다는 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저는 교육부 그리고 영업부는 우리 리더님들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